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교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단원 특강 강의를 1강부터 17강까지 정말 정신없이 한 달 반 만에 올렸는데 이제 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단원을 이제 보다 보니까 언제나 네, 미숙한 부분은 좀 발견이 돼서 그때만큼 지금 막 급하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좀 공부하는 방법들을 똑같이 시간을 투자해서 할 때 조금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쨌든 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외우는 것은 머리에 오래 가 있지 않아요. 그치, 암기가. 그래서 이해 위주로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개념 위주로 이해를 통한 어떻게 하면 암기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빨리는 아니어도 좀 천천히 왜냐면 또 앞으로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 또 계속 오고 계시고 또 35회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단원을 좀 세부적으로 좀 잘라가지고 나눠가지고 개념 위주로 이해를 하면서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은 저 혼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한 번쯤 시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타임을 걸고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답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오늘부터 또 도전해서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게 제가 교육원에서 이 치매 단원을 제일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단원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것 좀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맛보기를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듣고 난 정말 개념 위주의 이해가 암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업로드하는 다음 영상들도 순서대로 진행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동그라미가 막 보이죠?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정리이기도 한데 항상 저는 수업 시간에 첫 오리엔테이션 때 교과서의 목차를 꼭 봐요. 왜냐면 이게 단원이 목차를 보고 내가 이 수업을 들으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왔구나. 알고 시작하는 거 모르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치매영보호 기술의 단어를 들어가면서 우리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치매 단원의 머릿속에 목차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 목차를 잘 보시면 시험의 문제의 개수도 대충 추릴 수 있고 치매 파트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시험 임박해서 보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임박해서는 개념보다는 마음이 급한 게 사실은 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문제풀이 영상을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저희 교육원에 이제 처음에 수업을 오셔서 저랑 수업을 나가면서 두 가지 방법을 진행하죠. 복습 강의를 수업과 동시에 복습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수업을 다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시험 대비 유튜브로 복습 강의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문제풀이 위주의 단원 핵심 정리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이 영상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교육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면서 치매 단원의 교과서 진도가 다 나갔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교과서 단원 중에서 뭐를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을 때 이 영상을 가지고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해를 바탕으로 나중에 문제풀이까지 갈 수 있게끔 좀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혹시나 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런 선생님들은 문제풀이 강의로 좀 찾아가시고요. 나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이 영상의 뒤에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치매라는 단원을 딱 치매요양보기술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에 들어가서 나와요? 그렇죠. 일상생활 지원 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야? 사실 여러분 선생님들 머릿속에도 일상생활이라는 단어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매에서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건 잘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요. 일상생활이 일상에 그냥 우리가 접하는 매일매일, 여기가 일기 매일 있잖아요.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상황들이 뭐냐? 저는 일상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거 매일 먹어요. 씻는 거 매일 씻고요.
대소변 매일 하죠. 움직이는 거 매일 해. 오, 그런 내용들이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치매를 가지신 분은, 그쵸? 치매가 없는 분과 다르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걸 여러분이 수업 시간 배우신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행동 대처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이게 뭔데요? 여기부터 나오셔야 돼요. 문제행동이 뭔가 이 단어를 또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상생활도 단어의 개념을 알듯이 문제행동이 뭔데요? 네. 문제행동이 뭐냐? 치매 증상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치매라고 하는 것의 증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 두 개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인지장애. 그쵸? 인지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따 설명할게요. 인지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행동. 예. 치매가 진행이 되시면서 그렇죠? 치매가 진행 초기, 중기, 말기로 가시면서 네, 우리가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정신행동 증상이 니꼴 문제행동이에요. 그러면 문제행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 망상, 환각, 뭐 초조, 그렇죠? 예, 그다음 뭐 우울, 그다음 공격적인 행동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개념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치매를 가지고 계시면 인지 장애 중에서 네, 언어에 문제가 생겨요. 언어의 어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실 때 일반 어르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추기, 중기, 말기를 가면서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지자극 훈련. 사실 요 세 가지는요. 예, 암기보단 이해 위주의 공부를 진행하셔야 되고 인지자극 훈련은 저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유형이 그래요. 네,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저도 교육에 10년 이상을 가고 있고 지금도 저는 교육법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냐면 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하셨대요. 코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셨대요. 네, 근데 뭐냐 시험 보시고 나서 결과에 만족이 안 된다든지 심지어 심하신 분은 열심히 하셨지만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공부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드시 성실, 태도, 동기부 다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얼마만큼 시험에 대비한 기술적으로 갔냐에 따라서 예,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교육의 강사이자 그렇죠? 네, 선생님이자 그 스킬이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관대로 갑니다. 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자로 나눠질 거예요. 강의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 저는 좀 제가 이 10년 이상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공부는 하되 성실하게 하되 예, 기술적인 스킬도 반드시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예,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러나 서론만큼에서 중요한 건 머릿속에 치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이 1, 2, 3, 4 동그라뱅이가 5개만 그려질 수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들 반은 알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도입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 네, 벌써 동그라미 그려지시죠? 거기서 제가 제일 먼저가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딱 보니까 제가 아까 했죠. 일상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어 위주의 개념학습을 먼저 정확히 심어놓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볼 때마다 네, 이 개념의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냐를 가지고 암기가 됐냐 안 됐냐를 테스트할 거예요. 일상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좀 전에 평상시의 생활입니다. 평상에 상자를 뗐네요. 여기다 갖다 놨네요. 그쵸? 이게 평상에 상자를 붙인 거네요. 날마다가 일이잖아요. 날이 일이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날마다 일. 그래서 일상생활이 뭡니까? 제 국어사전, 어휘사전을 찾은 거예요. 평상시의 생활입니다. 날마다의 생활입니다. 그게 뭔? 네, 그게 이겁니다. 식사, 배설, 개인위생, 운동, 안전과 사고 예방.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제가 딱 얘를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교재에 색깔 좀 바꿀게요. 네, 여러분 교재에 설명하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식사, 배설, 개인위생, 운동, 안전과 사고 예방. 하나, 둘, 셋, 넷, 5개. 딱 5개. 예, 이 5개를 치명신 하고 할 때, 일상생활 치명신이 이 5개 행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이거가 일상생활
지원 단원 다예요, 사실. 그래서 머릿속에 일상생활 지원할 때 난 뭘 하는 거예요? 치매 하실 때 뭐를 해주라는 거지? 아예 밥 식사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배설 이렇게 해주세요. 개인위생 이렇게 해주세요. 운동 이렇게 해주세요. 안전과 사고 예방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 머리에 이 개념을 먼저 딱 떠올리면서 다음 단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 돕기를 하실 때 기본 원칙이 있다고 그러죠? 네, 기본 원칙. 치매원 씨는 이 일상생활을 5개를 할 때 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예. 자,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치매 대상자의 특징은 사실 여러분이 의학의 신경계 치매 단원에서 다 알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분한테 일상생활에 아까 5개. 저 일상생활 할 때마다 떠올랐어야 돼요. 저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식사, 배설 이런 식으로. 네.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 따뜻하게 응대하세요. 존중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네. 규칙적인 생활해야 몸시계가 작동해서 기존에 있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기능은 최대한 살려주세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배설이라고 하는 상황에 치매시 맞닥뜨렸을 때 어휴 이런 거 못하시더라. 그래 도와주려야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이 교과서에 충분히 배우셨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다음에 항상 안전에 주의하세요. 왜요? 이분들이 위험한 거 위험하지 못한 걸 구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전과 사고 예방에 가장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또 나왔어요.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에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나세요? 식사 돕기, 배설 돕기, 개인위생, 운동 돕기, 안전과 사고 예방. 네, 요 단원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려고 제가 요 PPT 화면을 띄웠냐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 돕기를 진행하실 때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고 기본 원칙에 준해서 돕는 방법. 실제 내가 치매 씨는 식사 돕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돕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얘는 이론입니다. 얘는 뭐고요? 얘는 실기고요. 네, 치매 단원이 다 실기 아니에요. 기본 원칙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치매신을 만났을 때, 식사 돕기의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실제 먹는 걸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 순서를 잘 보면 기본 원칙은 그냥 1, 2, 3, 4, 5 순서대로 써져 있고요. 돕는 방법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식사 전, 실제 어떻게 도와드릴 건데요? 식사 중 어떻게 도와드릴 건데요? 식사 후 어떻게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원들 나눠져 있어요. 시험 문제 유형은 거의 똑같죠. 식사 돕기 기본 원칙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잘못된 걸 고르세요. 식사 돕기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은 2개로 나눠져 있구나. 하나는 기본 원칙, 하나는 돕는 방법으로 나눠져 있구나. 이걸 아는 것도 저는 문제 푸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유형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식사 돕기 들어갑니다. 아주 생뚱맞게. 네, 바로 본론도 안 들어가요. 네, 서론 참 긴데요.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본론은 순서도 팍팍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답답하실 수 있어요. 처음 영상이고, 그쵸?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막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진짜 도움이 돼? 그러면 아마 다음 영상들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나 저렇게 도움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럼 다음 거 가세요. 저는 저하고 코드가 좀 이런 공부법이 맞는 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으로요.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자, 그러면 식사 돕기가 가장 먼저 일상생활의 1번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답을 찾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치매신 식사 돕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 치매 대상자의 특징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일상생활 지원을 하실 때 특징부터 알고 가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는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판단 효과 같은 인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일반 어르신과 다르게 식사 돕기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할 때 치매 씨는 생각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야. 기억하는 것도 잘 안 돼.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시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맞는다라고 하는 판단,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바로바로 생기지 않아. 이걸 내가 일단 지식 속으로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야지만
네, 여기 문제도 잘 풀리고, 여러분 문제 풀기 위해서 이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하세요? 이런 거 자격증 따려고요? 자격증 따서 어디다 쓰실 건데요? 나가서 일하셔야죠. 전 늘 외칩니다. 시험에 아무리 100점 맞으면 뭐 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일에 미숙이 자꾸 생기는데 그 개입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요양보호사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 주관 있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 시험 보기 위한 대비로만 하실 거면 그러면 다른 분 거 보셔도 돼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 이 강의를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 대비도 시험 대비로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본 강의에서 특강 강의만큼은 현장에 나가서 요양보호사로서 일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실전에 도입할 수 있냐에 눈을 키우기 위해서 귀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강의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사실은 충분히 다루고 가는 부분이지만 제 졸업생의 저를 만나는 선생님들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만났어요. 네, 기본 원칙. 제가 아까 했죠? 기본 원칙이 있고 돕는 방법이 있고, 그쵸? 근데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데 제가 앞에 말만 붙였어요. 왜? 뒤에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치가 고정이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치매오신 식사 돕기 할 때 가장 기본의 원칙은 첫 번째, 의치의 고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네, 생각하셨어요? 요죠. 나왔잖아요. 등장했어요. 고정 여부를 확인했는데 안 맞아요. 맞으면 뭐 고정이 돼 있으면 굳이 뭐 다른 걸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가 고정돼 있다고요. 부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는 볼 게 없어요. 부가 됐을 때 고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이 안 됐으면 왜요? 판단력이 없어. 그러면 입안에서 의치가 빠졌을 때 이게 의치 먹을 건지 먹지 못할 건지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네, 씹어 먹겠지 꿀떡.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럼 맞지 않으면 아예 빼고 식사를 하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어떤 스타일로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음식을 고르는 선별 능력이 떨어졌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생각하셔야죠. 네, 이렇게 합니다. 음식을 고르는 선별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먹는 거와 먹지 않는 거 또는 이제 우리 책에는 고혈압 당뇨를 설명하죠. 고혈압 당뇨를 가져서 음식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거 보세요.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해당 음식을 둬라. 먹을 거와 먹지 말아야 될 걸 눈에 보이지 않아야 먹지 않거든요. 고르는 판단력이 없구나. 먹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절제 능력이 판단력이 안 움직이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세 번째, 그릇은 접시보다 뭘 쓴다? 뭘 쓴다고요? 사발.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 사발, 이렇게. 그게 아니죠. 네, 그릇은 접시보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저는 왜? 이걸 묻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써라. 왜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쓰라고 그러지? 접시는 평평한 일자가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접시고요. 사발은 온폭한 그릇이에요. 치매의 어르신은 운동신경의 퇴행으로 인해서 숟가락질, 젓가락질이 평상시처럼 자유자재로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가스 접시처럼 평평한데 밥해서 떠서 드신 적 있어보세요? 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되죠? 다 튀거나 넘어가거나. 그래서 온폭한 사발일 때 밥을 뜨는 것이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발이에요. 외우지 마시라고요. 사발 이렇게 외우신 게 아니라 왜 평평한 접시를 쓰는 게 아니라 오프간 사발을 쓰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문제도 풀리고 현장에 나가서도 다 사발 드립니다. 원리가 뭐 때문인지 아니까. 그쵸? 그 다음에 유리 제품보다는 뭘 쓸까요? 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쓰는 거죠. 왜요? 네, 제가 이것도 이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리? 위험한데? 깨질 수도 있는데 판단이 안 돼서 집어 던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 큰일 나. 그러니까 깨지지 않은 거 써야지. 플라스틱이 깨질 수 있죠. 그런 유리보다는 손상의 위험성이 덜합니다. 예, 이렇게 원리를 아시면서 왜라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뒤에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잘 암기가 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선생님들 입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타임을 딱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복습 강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입니다. 자, 기본 원칙. 그렇죠? 이제
예, 이어지는 거예요. 많아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냐. 식탁 위에 양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두면 안 되죠. 왜요? 이유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식탁 위에 양념을 두면 섞어요. 여기다 섞고 저기다 섞고 그쵸?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씹는 행위를 잊었어요. 어르신 씹는 행위를 잊어버려요. 씹는다는 것 자체가 기억 속에서 그쵸? 없어졌기 때문에 음식을 넣어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꿀떡 삼키겠죠?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렇죠. 갈아서 제공해야죠. 씹는 행위를 잊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보시면 네, 뭐 사탕이라든지 팝콘이라든지 꿀떡 큰일 나는 거죠. 목에 걸리시니까. 그럼 얘는 씹는 거 잊었으니까 아, 씹지 않고도 먹어도 목구멍이 걸리지 않게만 해두면 되는구나. 갈아입니다. 그래서 갈아요. 그래서 갈아서 제공해요. 네. 자, 다음은요. 묽은 음식에 사례가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걸쭉한 형태의 액체 음식을 제공하시면 돼요. 왜냐? 묽은 물기 때문에 사례가 걸리는 거니까 점들을 조금 더 걸쭉한 형태로만 만들어 드리면 그럼 사례 안 걸려요. 예. 그럼 졸려하거나 초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를요? 그렇죠. 안 드리면 돼요. 네, 졸거나 초조할 때 식사를 드리면 사례의 위험성도 많고 큰일 나요, 진짜. 예,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예, 이 제 개념 강의 영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이 저한테 듣는 일반 공식의 그냥 수업 방식이 아니라 여느 선생님들이 복습 강의로 갈 때는 내가 알고 있나?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다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튀어나오는지 아닌지는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예, 왜? 저 이제 이 개념 강의는 일방 수업이 아니라 쌍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과 제가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예, 저하고 뭔가 통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예, 진짜 수업의 진짜 진미라고 생각해요. 예. 자, 다음 갑니다. 돕는 방법입니다. 식사 전. 똑같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셔야 돼.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실제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온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왜? 뜨거운 건지 뜨겁지 않은 건지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미리 온도를 확인해서 먹기 좋은 온도로 내놓지 않으면 뜨겁든 차갑든 그냥 다 식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건 둘째치고 뜨거운 건 화상을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손으로 먹거나 흘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렇게 하겠죠. 손으로 먹거나 흘린다고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손으로 먹는다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흘릴 거예요. 그렇죠? 손으로 먹거나 진짜 흘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치워야 될 게 일인데 라는 걸 대비해서 비닐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를 깔아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식사를 해서 흘리셨어도 비닐이니까 닦아내거나 씻어내시면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요. 턱받이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앞치마를 제공합니다. 이게 턱 빠지는 목을 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불편해요. 그렇죠?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해도 불편해요. 그래서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게 하셔서 식사를 하시고 흘리시면 예, 앞치마만 벗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식사 중으로 넘어왔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 판단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강의에 제일 묻는 말이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지금도 들을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뒤에 거까지 듣다 보면, 김 교수도 어떻게,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저희도 환호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예, 연습하면 되겠죠? 그쵸? 같이 갑시다. 자, 그럼 컵에 물을 따르는 판단이 부족하지. 네. 적당히 따라주면 돼요. 그럼 컵에 물을 따르는 판단이 뭐냐는 거예요. 컵이 있고 주전자나 물병에 물이 있어요. 껄껄껄껄껄껄 따르다 보면 이제 우리한테 무슨 판단이 넘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넘치기는 딱 멈춰야 되잖아요. 안 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넘치지 않을 선에 적당히 따라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럼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기선 또 뭐가 문제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왜 잊어버릴까요? 이것도 인지나 기억 능력의 저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손안에 뭐가 있으려면 가벼워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숟가락을 제공하는 게 좋고, 그쵸? 그 무게감이라도 있어야 내 손에 뭐가 있구나라고 느낄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치매가 진행되시면 우리가 먹는 얇은 숟가락 같은 젓가락 같은 잘 못하세요. 왜 어차피 소근육이 약해지시면
굵은, 그죠? 자루나 크고, 이런 걸 잘 집을 수 있지. 그래서 아이들 숟가락이 우리가 먹는 얇은 숟가락으로 아이들 주지 않잖아요. 그게 치매 어르신들의 운동신경이 퇴행이라든지 대근육의 소근육으로 가는 것이 퇴행이 돼서 작은 손가락을 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손잡이 큰 걸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유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혼란의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은 뭐예요? 네, 혼란은 뭐예요? 가짓수. 가짓수가 많은 음식 안에서 골라 먹는 게 어려워져요. 왜? 신경계 자체가 경우수가 여러 가지일 때 선택하기 어려운 태행의 신경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죠. 뷔페식과 코스식이 있을 때 치매 어르신들은 우리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으시면 뷔페 가서 먹을 거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지가 많은데요. 못 고르는 거죠. 근데 코스로 갖다 주는 건 주는 것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짓수를 먹어도 열어놓고 골라 드세요라고 하는 건 혼란이 오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뷔페식으로 제공했을 때 주는 것만 먹고는 다 먹으면 배불러요. 그렇죠? 그 얘기가 여기잖아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음식을 제공해 주세요. 코스식으로.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자, 요거는 교재 본문 아래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왜 갖고 왔냐? 이런 데서도 문제 출제합니다. 치매 대상자 식사 시 고려해야 할 점. 다음 중 뭐 내용이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알고 가야 되겠죠. 대상자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세요. 네, 음식에 대한 기호. 기호가 어떤 거예요? 선호, 좋아하는 거? 이게 치매 어르신들은 맨날 먹었던 거, 아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새로운 거에 대한. 예, 그걸 반영해서 시간과 습관을 고려하시라는 거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셔라. 네, 그 조용한 음악을 틀어라. 빠른 음악 들으면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은 끄셔라. 예, 식사는 오롯이 식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외부의 차단, 그렇죠? 자극이 되는 거 환경은 개선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해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자예요. 그다음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도록 준비하세요. 그래서 미리 물은 담가 두세요. 아까 나왔죠. 판단이 떨어지니까 생선 등의 가시나 뼈 같은 건 미리 제거하세요. 앉으시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화내십니다. 네. 자, 이제 5개 중에 두 번째. 그렇죠? 예, 배설도끼. 자, 똑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심해하신 배설도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이게 생각이 나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치매 대상자 특징부터 알고 계셔야죠.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판단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배설할 땐 무슨 생각을 안 드시는 거지? 어떤 기억이 사라지시는 거지? 어떤 판단력이 안 드시는 거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직접 여러분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배설도끼 기본 원칙부터 가겠습니다. 요의나 변이를 못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배설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오답은 기저귀야. 소변 마려운 느낌은 없어? 변이 마려운 느낌을 못 느껴? 아이, 그럼 그냥 기저귀 채워? 이게 아니고요. 그쵸? 네, 기저귀 채우면 안 되죠. 이건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무엇을 할까요? 배설 기록지를 작성해요. 소변을 몇 시간 간격으로 보시더라? 대변을 몇 시간 간격으로 보시더라?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을 확인해서 내가 용변 보시기 전에 미리 화장실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벨트나 단추 대신에 어떤 옷을 입혀드려야 될까요? 네,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힙니다. 벨트나 단추라고 하는 것은 풀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집 꼬맹이가 이제 4살 있거든요. 아직도 단추 못 채워요. 왜? 손가락 자체가 단추나 벨트는 다 손가락 2개로 하는 거예요. 엄지검지로다가. 근데 그게 아직 완전히 발달이 되지 않았거든요. 치매가 오시면 제가 거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른 치매 올리기 전에 아무렇지 않게 모든 어른들은 벨트나 단추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게 퇴행이 되면서 소근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줌 싸는 거죠. 네. 못 풀어서.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 2개를 쓰지 않고 5개로 다 입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고무줄. 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고무줄,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 같은 걸로 다 수선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자, 낮에는 가능하면 기저귀를 사용할까요? 네, 정답은 안 해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됐네요. 네. 안 해요. 그렇죠? 죄송해요. 네, 제가 이제 또 여기 끌려왔어요. 안 해요. 네. 정답은 안 해요. 제가 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안 해요. 왜요? 이유도 사실 생각하셔도 좋은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반은 뒤로 나오니까 낮에는 가능 기저귀 사용하지 안 해요. 안 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낮에 기저귀 사용하시면 이 기저귀를 착용하시면 기저귀에 대해서 이 적응이 돼요. 축축한 거에. 그래서 실금, 소변을 쌌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도 안 하고 말 안 하면 또 계속 젖어져 있는 거고요. 낮에는 되도록이면 기저귀 사용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밤에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럼 야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기저귀를 찰까요? 아니에요. 네. 야간에도 기저귀를 차라는 말 없어요. 기저귀는 반드시 문제 전제 조건이 붙어요. 부득이한 경우. 그것만 잘 보셔야 돼요. 그 야간에 화장실 이용보다는 이동변기가 안전하겠죠. 예. 화장실까지 가시다 낙상될까봐.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돕는 방법입니다. 돕는 방법. 그렇죠. 네. 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해요. 네. 어떻게 해요? 뒷말이 뭐예요? 강요하지 않는다. 화장실 이용을 유도해야지, 그렇죠? 유도해야지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치매 모든 전파트가 다 동일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한다 다 틀려요. 강요 나오잖아요. 강요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욕을 먹든지 맞든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배뇨곤란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배뇨곤란이라는 단어를 문제 하시겠죠. 배뇨곤란은 그냥 소변이 나오는 거 배출되는 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수분 섭취는 되도록이면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야간에 수분 섭취하면 잠 못 주무세요. 이제 계속 화장실 가시느냐고. 자, 그러면 치매 시인들한테 또 손동작을 보이면서 손동작을 보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입니다. 손동작 나오면 다 시범이에요. 이거 뭘까요? 의사소통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언어소통과 비언어적인 것. 네, 그러면 언어와 비언어를 나눠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어로 설명하는 거지만 이분들이 벌써 손동작을 쓴다는 건 언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언어로 하셔야지. 비언어가 뭔데요? 동작, 행동 이런 것들. 그래서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하세요라고 단어를 썼는데 뒤처리 하세요라는 단어를 언어를 썼는데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손동작이라고 하는 시범을 보여서 비언어를 같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돕는 방법도 이어집니다. 실금을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죠. 실금부터 이해하시면 되죠. 실금. 네, 실수했어요. 소변에, 그죠? 소변 보는 걸 실수하셨어요. 혼내키면 안 돼요. 비난하거나 화를 내시면 큰일 나요. 네, 그죠? 어르신의 자존감, 이제 존중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또 배뇨 관리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 있죠? 네,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치골 상부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안에 남아있는 잔뇨의 소변까지 다 배출이 원활하게 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죠? 자,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해 봅니다. 훈련을 하라고 소변 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을 했지? 요렇게 하셨죠. 네, 요렇게. 어떻게 해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이거 가끔 시험에 시간을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 밤엔 자야 되는데 2시간마다 화장실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해서 낮에는 2시간, 밤엔 4시간. 시간의 간격을 두고 미리미리 화장실에 가서 계획적으로 변기에 앉혀드리면 용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이게 지금 2개밖에 안 했어요. 식사하고 배설밖에. 원래는 5개를 다음번에 영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처음 개념 강의라서 앞에 서론이 길어서 그렇지, 이제 다음부터는 쫙쫙쫙 단원별로 조금씩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강의 1번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다음 업로드 되면 빨리빨리 오세요. 네. 일단은 복습 강의로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공부는 선생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하면 나중에 시험 보시고 다 날아가요. 저도 큰 딸을 키우고 있는데 걔가 저한테 명언을 날렸어요. 엄마, 응? 오늘 영어 단어 시험을 봤는데 내가 어제 밤새도록 외웠거든? 근데 시험 볼 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 그래? 근데 시안에 시험 끝났는데 오늘 그게 생각나.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험장에서 꺼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내일 당장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제자리에 얼마만큼 잘 들어가 있냐는 것은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을 심어내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는 것은 시험장 가시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단원이 끝나시고 나셔서 하나씩 하나씩 정확히 알고 있나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안 날 것 같지만 다 생각납니다. 김 교수는 장담 드려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하면서 1년 가까이 공부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정말 중고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아주 유명한 공부법의 그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을 전수해드리고 싶어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강의 1강을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